당신은 밤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가로등도 집 안조명도 없이 오로지 별빛에만 의지한 밤을 살아본 적이 있나요? 저는 매일 그런 밤을 살아왔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계곡 속 해발 3,600m의 작은 마을. 이름조차 없는 이곳이 제 고향입니다. 전기가 없다는 것은 단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가능성이 꺼져 있는 삶입니다.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 아이들은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다 눈이 나빠졌고 어른들은 한겨울 영하 20도의 밤을 이불 한 장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해가 지면 이 마을은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동물 울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조차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교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디티구룽입니다. 이 마을의 유일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글씨 쓰는 법, 숫자 세는 법, 그리고 우리 바깥에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매일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의 미래를 밝힐 수 있을까? 밤이 되면 아이들은 숙제를 하지 못했고, 비가 오면 조명 대신 검은 그림자가 교실에 드리워졌고, 시험 전날에도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으며 공부했습니다. 몇 번이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서명 운동을 했고, 정부 에너지국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전기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잊혀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단지 불빛 하나만이라도 허락해달라고. 하지만 돌아온 건 늘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지형이 너무 험하다. 접근성이 낮아 기술적 설치가 어렵다. 인구가 적어 투자 가치가 없다. 결국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들 같은 곳엔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는 수식의 괄호밖에 존재하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2023년 초 마을 사무소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국제 NGO인 파란재단이 전달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비영리 기술단체 에너지 공존연구소가 히말라야 고림 마을을 대상으로 태양광 기반의 자립형 전력 시스템을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귀 마을이 후보지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스마트폰, 반도체, K-팝, 올림픽 같은 단어로만 존재했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 같은 오지 마을에 올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파란재단 측은 거듭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곳을 원한다고. 다른 어떤 마을보다도 여기가 절실하다고. 며칠 후 영상통화를 통해 한국의 기술자 한 명과 연결됐습니다. 이종혁이라는 이름의 40대 중반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팀은 전기가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사람 사는 곳이 하면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제안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받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 주민들과 저는 매일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초 설문조사를 하고 전력 수요를 계산하고 설치 가능한 지붕을 측량하고 배터리 보관 위치를 논의하고 밤마다 모닥불을 피워가며 준비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했습니다. 교실 칠판에는 빛의 날까지 남은 일수가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숫자를 지웠고 점점 기대감이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로 올까? 산사태, 날씨, 고산병, 수많은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는 않을까? 이전에도 몇몇 기관이 도움을 약속했다가 연락이 끊긴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2일 아침, 마침내 우리는 그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들. 등에는 짐을 지고 손에는 태양광 패널을 들고 두 발로 산을 오른 그들. 그들은 먼지투성이지만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이종혁 기술자를 비롯한 한국 기술자 6명과 통역 2명, NGO 실무자 1명, 그리고 현지 지원자들까지. 그들은 모두 마을 광장에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을의 밤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진짜 변화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도착한 날 마을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기술자들의 짐을 나르고 청년들은 삽을 들고 학교 옥상을 향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집 앞을 정리하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진짜로 해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처음 시작된 작업은 예상보다도 훨씬 더 정교했습니다. 한국팀은 먼저 태양의 이동 경로를 측정했고 마을 지붕의 경사도를 계측했습니다. 조명이 가장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향, 눈이 쌓였을 때 배수가 잘 되는 구조, 그리고 혹시 모를 산사태에 대비한 패널 고정까지. 우리는 알지 못했던 세세한 기준과 원칙들이 이 작은 마을의 변화를 설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기술자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망치를 두드리는 모습, 드릴을 돌리는 소리, 배터리 선을 연결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눈앞에서 과학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9살짜리 카말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진짜 공부예요. 저는 이제 학교도 좋아지고 전기도 좋아졌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아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 아이가 느낀 변화는 단지 기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마을에도 미래가 있다는 실감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아이들을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참여자로 끌어들였습니다. 직접 태양광 패널을 조립해보게 하고 LED 조명을 연결해보게 하며 그 원리를 설명하고 회로도를 그려보게 했습니다. 며칠 뒤엔 기술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시스템의 첫 번째 관리자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와줄 뿐이죠. 그 말이 저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설치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을 나누러 온 선생들이었습니다. 작업 10일째, 모든 구조물이 설치되었습니다. 교실 천장에는 LED 조명이 달렸고 지붕엔 18장의 태양광 패널이 올랐으며 교실 뒤편의 작은 공간에는 배터리 하우스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점등. 그날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학교 마당에 모였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은 짙은 파랑으로 물들었습니다. 모닥불 옆에 아이들이 손을 모았고 어르신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이종혁 기술자가 마지막으로 배터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을에 첫 번째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눌렸습니다. 딸깍. 그 순간 학교 안천장에서 은은한 빛이 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빛을 바라보며 그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소리쳤습니다. 불이다. 진짜 불이야. 어르신 한 분이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모아 기도했고 누군가는 아이를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빛은 단지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마을이 처음으로 세상과 연결되었다는 신호였고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즉시 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밤인데도 책을 펴고 글을 쓰고 전기를 누리듯 공부를 했습니다. 어른들도 학교로 들어와 천장에 매달린 조명을 손으로 만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밝은 밤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전등 하나가 보여준 변화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변화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마을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은 더 이상 서둘러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책을 더 오래 읽었고 낯선 지식과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태양이 지는 시간과 함께 세상과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는 전날 밤 영상으로 본 한국의 도시 풍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이 있었고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마을도 언젠간 밤에도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빛은 단지 눈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도화선이라는 것을요. 어른들에게도 변화는 찾아왔습니다. 밤에도 손수건을 꿰매고 차를 끓이며 누군가는 모바일 배터리로 라디오를 들으며 세계 소식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온 어느 날의 뉴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세계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바로 그곳이군요. 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 먼 산골까지 와서 자기들 일처럼 돕다니. 하지만 그렇게 평화로운 변화의 흐름도 영원히 계속될 순 없었습니다. 설치 후 약 2달쯤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폭우와 낙석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비는 3일 동안 그치지 않았고 산에서 흘러내린 돌과 흙이 일부 배터리 구조물을 덮쳤습니다. 전력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고 패널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결국 기술은 우리를 외면하는구나. 우린 역시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배운 기억을 되살려 케이블 상태를 확인했고 청년들은 구조물에 흙을 퍼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복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종혁 기술자는 네팔에 있던 대학생 연수생들과 화상회의를 연결해 원격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48시간이 지나기 전 배터리 연결이 복구되었고 손상된 패널은 예비 부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불이 들어왔을 때 마을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빛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을 단지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만든 사람이었고 지키는 사람이었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는 주인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마을에는 새로운 꿈이 피어났습니다. 아이들 중 일부는 전기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공동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작은 수공예품을 도시로 판매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자는 논의까지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우리 마을의 성공 사례가 한국 방송에 소개되면서 한국과 네팔 양국 정부는 이 모델을 히말라야 스마트 에너지 협력 이니셔티브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근 23개 마을에 같은 시스템이 보급됐고 그중 5개 마을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주도해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마을의 청년들은 에너지 교육단으로 구성되어 자신들이 배운 것을 이웃 마을에 가서 직접 설명하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중엔 유학을 다녀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1년간 공부하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빛은 전기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관심과 존중, 그리고 함께 걷는 마음에서도 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교실 창가에 앉아 환하게 밝혀진 마을을 내려다봅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돌아가는 길, 어르신이 모닥불 없이 따뜻한 방 안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 청년들이 태블릿을 들고 온라인 수업을 듣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몇 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변화를 떠올릴 때마다 한국에서 왔던 그 기술자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단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존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남기고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은 이제 우리 마을의 아이들에게 꿈이 되었고 목표가 되었고 가능성이라는 단어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날 처음 전등이 켜졌을 때 한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신이 주신 선물이야.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신의 선물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보내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던 이 작은 마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전해준 그 빛은 우리가 절망 대신 꿈을 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이곳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전등 하나로 시작된 변화는 단지 한 마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연결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건 먼 나라에서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도 수많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외면되고 들리지 않아서 잊혀진 삶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누군가가 먼저 다가간다면 그곳에도 빛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느끼신 것이 있다면 그 따뜻한 마음을 잠시 멈추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단지 이야기를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더 많은 어둠 속 목소리를 비추고 더 많은 감춰진 가능성들을 꺼내기 위해 여러분의 응원은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하나의 마을, 또 하나의 아이,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은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